퇴행성 변화는 척추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전방, 앞으로, 전위, 위치가 바뀐다라는 뜻이고요. 전체 인구의 4에서 6%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호발 연령이 50대 이상의 여성에서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최근 연령대별로 척추 관련 질환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이 척추의 어긋난 만남 척추 전방 전이증 과연 어떤 질환인지 신경외과 이준형 과장님 모시고 그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준형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선혜 씨 그리고 안세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척추 관련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좀 아시는 질환 있으세요? 아는 질환? 척추 관련된 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우리 사실 토닥에서 많이 좀 다뤘던 협착증, 협착증? 디스크, 디스크, 요통.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등이 이렇게 굽었던 그 할머니 생각도 나고 또 그 디스크를 앓았던 친구도 있었는데 디스크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군대를 안 가더라고. 나는 가는데 좀 그랬어요. 고생한 건 좋았는데 좀 안타까웠지만 그건 또 부러웠어요. 억울하잖아. 네. 근데 사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처음 듣거든요. 맞아요. 생소해서 제가 만약 병원 가가지고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엄청 왠지 무서울 것 같아요. 그치, 병명이 생소하다 보니까 당신은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역시도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혹은 뭐 척추 측만증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선 우리 몸의 기둥과도 같은 척추 정말 중요하다고요. 네, 척추는 인체의 골격계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에서 팔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보호해주고 몸을 지탱해주며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중심 축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아들 8살한테 밥 먹을 때 자세 좀 안 좋으면 똑바로 앉아. 네. 공부할 때도 똑바로 앉아. 맞아요. 사실 저도 그 얘기 또 많이 들었고 자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건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똑바로 앉아 하니까 저한테 똑바로 앉으세요. 아니 그렇다면 이 척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허리 질환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디스크인데요. 디스크가 가장 많이 호발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디스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별로 조금씩 발생하는 질환이 틀린데요. 10대에서는 잘못된 자세에서 나오는 척추 측만증이 많고요. 20대나 30대가 지나가면서는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디스크의 발생이 증가하고 40대나 50대가 넘어가면서는 척추의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생길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10대도 말씀을 하시네요. 아이들 클 때, 우리 애들 클 때, 그러니까 허리가 그러니까 무슨 네가 허리가 왜 아프냐? 근데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우리 크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사실 하고 넘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40대 이상에서는 퇴행성 질환이 좀 높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퇴행성 질환에는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척추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일단 디스크가 수분이 빠지면서 높이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척추와 척추 사이의 관절이 약해지며 그로 인해 신경이 나가는 추간공이라는 것이 협착증이 생기고 주변에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 후관절병증, 후만증, 그리고 전방 전이증이 있겠습니다. 무섭다. 키가 줄어드는 것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제가 키가 줄었더라고요. 한 1.5cm 정도가. 나이가 들면 그런가요? 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 저도 곧 40대가 돼가지고 퇴행성 질환에 대해 관심 되게 많거든요. 오늘 그런데 주제가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잖아요. 이 척추 전방 전이증 어떤 질환인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말은 참 어려운데요. 저도 환자분들에게 설명해주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척추가 전방, 앞으로, 전위, 위치가 바뀐다라는 뜻이고요. 쉽게 말하면 척추가 배 쪽 앞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져서 빠져나오는 질환입니다. 디스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디스크와 척추 간 협착증은 증상은 비슷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로 방사통이 오고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원인이 틀린데요. 디스크는 디스크의 수액이 빠져나가면서 뒤쪽 신경을 눌려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의 노화와 그리고 과다한 사용에 의해서 척추뼈가 약해지면서 앞으로 빠지는 질환입니다. 노동을 또 많이 하신 분들한테 사실은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과하게 사용한다거나 과하게, 아니면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에 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척추가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나이가 진행하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척추의 노화가 찾아오고 그로 인해 척추가 약해집니다. 거기에다가 과다한 사용이 동반됐을 때 이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허리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네. 허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게 근데 거면 생활이 어떤... 되나? 허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집에서 쫓겨나실 수가 있어요. 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량이 좀 많은 분들한테 찾아오는 질환이면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걸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보통 청소년기나 10대에서는 네. 이 질병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요. 특히 아이들 중에 운동을 전공으로 하는 아이들에서 유병률이 많이 높게 발생하는데요. 보통 5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령대별로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어쨌거나 허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과도 상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은 전체 인구의 4에서 6%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많다. 특히 호발 연령이 50대 이상의 여성에서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폐경이 지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근육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뼈에 골다공증성 변화가 생기면서 또한 과다한 가사노동이 축적되면서 허리의 부하가 증가하면서 이 질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토닥 녹화도 하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꼭 나오지 않는 얘기가 합병증 얘기거든요. 네, 이 질환도 사실 합병증이 좀 위험한 건지 있는 건지. 이 질환의 합병증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통증에 의한 합병증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네. 그로 인해서 밤에도 잠을 못 자는 수면 장애가 생기는 그런 합병증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신경 압박 증상에 의한 합병증이 있겠습니다. 신경이 점점 눌려가면서 근력이 약화되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저림감이 찾아오고 더 심해지면 뭐 요실금, 변실금 같은 배변 장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역시 합병증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네. 맞아요. 네, JTB 토크닥터 토닥. 이 척추의 어긋난 만남, 척추 전방 전이증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의 증상과 원인이 무엇인지 강의를 통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 전방 전이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디스크, 협착증과 함께 3대 질환으로 꼽히는데요.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말 그대로 척추가 앞쪽으로 전방, 전이, 위치가 바뀌어서 빠져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원인은 선천적으로 뼈가 약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화에 의해서 뼈가 약해지고 그 이후에 과도한 사용에 의해서 뼈의 압력이 증가할 경우에 뼈에 결손이 생기고 뼈가 늘어나면서 척추가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네모난 것이 척추뼈입니다. 요추는 척추뼈가 5개가 있고요. 그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고요. 척추도 관절을 갖고 있는데요.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후관절이라고 하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이 협부라고 하는 이 부위에 척추와 척추 사이의 협부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면서 뼈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늘어나면서 척추가 앞으로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고 또 뼈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그 미끄러진다 이런 표현이 저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쪽으로 뼈가 워낙은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요. 제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힘에 의해서 점점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세를 바꾸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 통증을 유발했다가 어떤 자세에서는 다시 또 들어가서 괜찮아졌다가 증상이 반복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디스크로 인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두 증상이.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신 분들은 디스크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협착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발생하기도 합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진단이 가능한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세모난 것은 천추뼈입니다. 천추뼈와 요추뼈 사이에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앞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MRI를 찍으면 더 잘 보이는데요. 척추뼈가 앞으로 나와 있고 또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고 신경이 내려오면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의 증상으로는 통증 증상과 신경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허리가 한 번 아픈 것이 아니고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조금 무리하면 또 아팠다가 쉬면 괜찮아지고 그러다 점점 더 심해지기도 하는 통증이 나타나고요. 조금 더 병이 진행하면서는 양쪽 엉치가 빠질 것 같다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건 얼마나 아픈 거야? 엉치가 빠질 것 같으면 정말 얼마나 아픈 거야? 네, 그리고 오래 걷기 힘드신 분들도 생기고요. 또 자기도 모르게 배가 점점 나오는 것 같다는 분들도 있고 또 앉았다 일어나는 거 그리고 누웠다가 자고 이럴 때 허리가 너무 불편해지고요. 또 양쪽 다리가 불편해졌다가 괜찮아졌다 하는데 어느 날은 한쪽 다리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워 있어도 불편감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저녁이면은 다리에 쥐가 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요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 정도 증상이 나타났을 때, 네, 우리가 이거일 수도 있겠구나, 척추 전방 전이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허리가 네. 3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아프면 꼭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요. 거기에 하지 쪽, 다리 쪽으로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나 힘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를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허리 아픈데 누워가지고 다리를 만지시더라고요. 네. 다리 통증 지금 느낌이 어떠냐고. 그런 것들을 좀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죠. 허리가 안 좋은데 네. 희한하게도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다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다리 위압감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다리 문제인지 알고 다리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아파오고 허리가 아프지 않아도 허리에 병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소리를 네,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이유입니다. 뭐 맞아요. 이 방송 녹화 끝나고 저기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척추 전방 전이증의 정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뼈가 제자리에 있는 정상적인 모양을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하중이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 1단계에서는 수술이 필요하진 않고요. 보존적인 치료나 물리치료, 약물치료, 아니면 운동치료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심해져서 25% 이상 앞으로 미끄러져 빠질 때는 더 증상이 심해지게 되고 75% 이상 빠질 때는 4단계까지 오는 경우에는 꼭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들으시니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정말 사진으로 또 글로 네,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알기 쉽게 네,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쏙쏙 들어오네, 쏙쏙 들어와. 네,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정리가 된 느낌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치료와 예방도 중요하겠죠.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두 분 좀 혹시 생각해 본 거 있으세요? 뭐 항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많이 걸어라. 네, 스트레칭 뭐 그 말씀 하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렇죠. 네. 이 기본적인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척추 전방 전이증의 가장 좋은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요. 첫째는 안정과 휴식입니다. 걷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네요. 네, 허리가 불편감이 찾아온다는 것은 허리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입니다. 쉬어달라고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도저히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쉴 수 없으신 분들은 일과 일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좀 쉬어야 돼. 또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좀 쉬어야 돼. 자, 진행하시고. 쉬세요, 좀 오늘. 네. 쉬고 있을 테니까. 다음 녹화 때 안 네, 오시는 걸로. 영원히 쉬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나, 사람을? 네, 그렇다면 또 증상에 따른 구체적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상당히 이 질환을 진단받고도 아무 증상 없이 지내는 분이 많은데요. 허리 통증이 조금 나타나는 분과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분과 차이가 있고요. 또 급성으로 갑자기 다리가 아파온다면 허리가 앞쪽으로 빠지면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와 갑작스럽게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방 전이증의 치료가 아니고 네. 디스크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요. 오래 걸으면 힘이 빠진다던가 아니면 밤이면 다리에 쥐가 난다던가 이런 분들은 협착증의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되게 척추 질환이 생기면 조기에 발견을 하면 우리가 시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수술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빨리 와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도 사실 하시고 그래서 시술로만 완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전방 전이증이 보통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네. 빠지는 정도에 따라서 25%까지를 1단계라고 하고요. 그 이상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처음 발견되시는 분들은 1단계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척추가 불안정성이 덜렁덜렁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한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아니면 운동요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하지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걷는 게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수면을 이루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한 시술로는 네. 이제 주사 치료가 있고요. 신경에다가 주사를 놓는 신경 주사요법이 있고 그 외에 근육과 인대에 주사를 놔주는 근육 강화 주사 같은 것들이 있고요. 조금 더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신경 성형술이라는 거, 신경이 이제 안에서 유착이 되는 경우에 그 안에다 약물을 좀 뿌려주고 카테터라는 걸 넣어서 유착을 좀 풀어주는 그런 시술도 있고,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그 안에다가 풍선을 넣어서 좀 이렇게 벌려주는 그런 시술도 있고요. 최근에는 내시경 시술이 많이 발달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선도 내시경만으로도 치료를 많이 하곤 합니다. 뭐 시술로 끝나려면 빨리 가서 또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초기 단계일 때 어떻게 관리를 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마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이 예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칭 좋죠? 스트레칭. 네, 과장님. 스트레칭 좋고. 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쉬는 게 맞는 건지 걸으라는 말씀 사실 많이 듣거든요. 네, 허리가 안 좋으면 걸어라 많이. 그것도 뭐 평지를 많이 걸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따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지. 일단 걷는 것은 심폐기능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걷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면 전주 천변을 많이 걷고 나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과다하게 허리가 약해져 있는데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많이 걸으시는 분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곤 합니다. 그럼 운동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한쪽 방향으로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테니스, 야구, 배드민턴 이런 운동은 한쪽으로만 허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유연성이나 근력에 맞는 정도를 해야지 그 이상의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게 운동을 할 때는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과장님이 하신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 또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쪽으로 뭔가 비대칭이 되거나 좀 그렇게 된다면 척추에도 아무래도 더 무리가 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말 평소 생활 습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리의 질환은 평소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척추 전방 전이증은 과도한 사용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지 않는데요. 대부분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허리를 과다하게 굽히거나 네. 펴거나 이걸 반복하는 동작, 아니면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경우, 아니면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 악화가 되곤 합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 그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앉아서 근력 강화할 수 있는, 허리 근력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과장님? 앉아서는 근력을 강화하기보다는 네. 근육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것이 우리 이렇게 좋습니다. 막 허리 돌리고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근력 강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누워서 네. 보통 복근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도 많이 하고 이 방법은 복근을 기르는 거고요. 우리가 기르는 거는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복근 운동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뒤쪽 다리를 들어주고 뒤쪽으로 팔을 들어주고 네.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이렇게 겁니다. 되겠네요.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윗몸 일으키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다. 그럼 엎드려서 네. 그 엉덩이를 다리를 들어준다거나, 다리를 들어준다거나 상체를 팔을 들어준다거나. 들어준다거나 좀 쉬우면 상체도 들어줄 수 있고 네. 상하체를 같이 들어줄 수도 있고 슈퍼맨처럼. 네. 슈퍼맨처럼. 그렇다면 그 근력 강화 운동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한 몇 분 정도 하루에 몇 회 이렇게 실천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지도 알려주시겠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되면 오히려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5초에서 10초 정도로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남자분들 같이 운동을 좀 많이 하셔서 이게 너무 쉬우신 분들은 20초, 30초 자기 근력에 맞게 오래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알찬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척추의 어긋난 만남,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만남. 이게 미끄러지고 앞으로 돌출되고 네. 이게 만남이 참 잘못된 거다. 네.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한다. 네. 좋은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네. 만남하고 비교를 해주시네요. 네, 너무 네. 비유적으로 네. 훌륭한 표현이었습니다. 저희도 좋은 만남으로 좀 그래요. 잘 말씀드릴게요. 지내보게요. 네. 우리가 네, 두 분이 더 언제까지 이상 이렇게 싸우고 지낼 수는 티격태격하지 없잖아요. 마시고. 네. 아무튼 저는 척추 그리고 전방 얘기할 때 나랑 얘기할 때 저쪽 좀 보지 마요. 아니, 오늘은 눈이 자꾸 저쪽으로 여기도 가죠. 사람이 있어. 여기도. 네, 자꾸 눈이 저쪽으로 가는 거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과장님 덕분에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생소한 부분은 조금 덜하지 않으실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네,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럼 끝으로 우리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몇 년간 한국 의료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시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선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올바른 자세,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우리 몸의 기둥, 척추,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